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선 운동량과 회전 운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볼링공이 핀에 충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 핀은 큰 속도로 다른 핀을 때리거나 뒷면을 향해 날아가겠죠? 충돌하는 동안 핀이 받는 평균적인 힘이 크기 때문에 핀은 매우 급속히 큰 속도에 도달하며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힘을 받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 핀이 볼링공에 작용하는 힘과 볼링공이 핀에 작용하는 힘을 서로 비교해보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볼링공이 핀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핀의 가속도에 비하여 볼링공의 가속도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현상을 간단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물체를 기술하기 위하여 선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회전 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회전 운동은 바퀴처럼 부피를 갖는 물체가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물체의 각 부분들이 다른 선 속도와 선 가속도를 갖는데, 그러한 이유는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회전하는 물체를 다룰 때 그 물체가 변형이 없는 물체, 즉 강체라고 가정하면 분석이 아주 단순화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 운동량과 회전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선 운동량과 회전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선 운동량을 설명할 수 있고 회전 운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운동량. 그럼 선 운동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질량 m1과 m2를 가지는 두 입자가 속도 v1과 v2로 동시에 움직이는 고립계를 생각해 봅시다. 계는 고립되어 있으므로 한 입자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은 다른 입자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뉴턴의 제3법칙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일 입자 1로부터 힘이 입자 2에 작용한다면 입자 2가 입자 1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번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고립계의 두 입자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에 따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즉, F12는 마이너스 F21과 같으며 F12 플러스 F21은 값이 0입니다. 이번엔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 간격 동안 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입자들은 힘에 반응하여 가속됩니다. 그러므로 각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ma로 대체하면 다음과 같이 m1a1 플러스 m2a2는 0 또는 m1 dt분의 dv1 플러스 m2 dt분의 dv2는 0이 되는데요. 만일 질량 m1과 m2가 일정하면 이들은 미분 연산 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하여 m1v1 플러스 m2v2에 대한 미분이 0이므로 이 합이 일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mv를 선 운동량이라 하며 고립계에서 각 입자에 대한 선 운동량의 합은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속도 v로 움직이는 질량 m인 입자나 혹은 물체의 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선 운동량은 스칼라량 m과 벡터량 v를 곱한 것이므로 벡터량입니다. 이 벡터의 방향은 v의 방향이고 ml/t의 차원을 갖고요. 선 운동량의 SI 단위는 kg/m/s입니다.
여기서 운동량이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무거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의 움직임에 대하여 그 운동의 정량적인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볼링공의 운동량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테니스공의 운동량보다 훨씬 크죠. 뉴턴은 질량과 속도의 곱, mv를 운동의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운동을 멈추게 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운동량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자의 선 운동량과 그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입자의 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그 입자에 작용하는 전체 합력, 즉 R자임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동량의 정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전체 운동량 P토탈은 P1 플러스 P2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0이므로 두 입자로 이루어진 고립된 개의 전체 운동량은 일정합니다. 여기서 P1I, P2I는 입자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처음 운동량이고 P1F, P2F는 나중 운동량입니다. 즉,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즉, 선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고립된 개에 있는 두 입자 혹은 더 많은 입자가 상호작용할 때 이들 개의 전체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립된 개의 전체 운동량은 항상 처음 운동량과 같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법칙은 역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R자 힘이 입자에 가해질 때 그 입자의 운동량은 변합니다. 힘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푸는 데 유용한데요. 중요한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입자에 R자 힘 F가 작용하고 이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여 dt분의 dp이거나 혹은 dp는 시그마 f dt입니다. 힘이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작용할 때 이 식을 적분하면 입자의 운동량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입자의 운동량이 시각 ti일 때 pi에서 시각 tf일 때 pf로 바뀌었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델타 t 시간 동안에 작용한 R자 힘 F의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즉, 충격량과 운동량이란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는 입자에 작용하는 R자 힘의 충격량과 같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델타 P는 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두 개의 입자가 충돌할 경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충돌이란 두 입자가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여 서로에게 힘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상호작용하는 힘은 다른 어떤 외력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하고 충격량 근사를 사용합니다. 충돌이란 그림 A와 같이 두 거시적인 물체 사이의 물리적 접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 수준에서는 물리적 접촉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무의미하므로 충돌의 의미를 좀 더 일반화시켜야 하는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B와 같이 양성자와 알파 입자의 충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입자는 모두 양전하를 갖고 있으므로 두 입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 사이의 강한 정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반발하여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충돌 형태에 따라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면 탄성 충돌, 보존되지 않으면
비탄성 충돌로 구분합니다. 두 물체 사이의 탄성 충돌은 개의 전체 운동량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과 후에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구공과 같이 거시적인 세계에서 어떤 물체 사이의 충돌은 약간의 변형과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므로 단지 근사적으로 탄성입니다. 당구공이 충돌하는 소리는 개의 에너지 일부가 소리로, 즉 파동 에너지로 변환된 것입니다. 탄성 충돌에서는 소리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며 완전한 탄성 충돌은 미시적인 원자와 아원자 입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반면 비탄성 충돌은 개의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과 후에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비탄성 충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비탄성 충돌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하여 서로 붙어버리는 경우로 예를 들면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여 지구에 박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두 물체가 충돌하여 합쳐지지 않고 단지 운동 에너지 손실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고무공과 단단한 면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비탄성 충돌이라 합니다. 이 경우에 고무공의 운동 에너지 일부는 공이 면과 접촉하면서 변형될 때 잃어버립니다. 회전 운동. 자,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CD는 그림면의 수직이고 디스크의 중심 O를 관통하는 고정축에 대해 회전하고 있는데요. P에 있는 디스크의 아주 작은 조각을 하나의 입자라고 가정하면 이 입자는 원점에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반지름이 R인 원을 따라 회전합니다. 이때 P의 위치는 극좌표 R세타로 표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여기서 R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하고 세타는 그림 A에 나타낸 기준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측정합니다. 이 표현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입자의 좌표는 각도 세타뿐이며 R은 일정합니다. 자, 입자가 기준선 세타는 0에서 출발하여 원을 따라 움직일 때 그림 B처럼 길이 S의 원호를 그립니다. 이 원호의 길이 S와 각 세타의 관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호의 길이와 원의 반지름의 비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순수한 수입니다. 그러나 보통 세타의 인위적인 단위, 라디안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라디안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1라디안은 호의 길이가 호의 반지름과 같을 때의 각입니다. 그리고 원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기 때문에 360도는 r분의 2파이 r 라디안은 2파이 라디안입니다. 따라서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도이며 계산하면 57.3도입니다. 도로 표현된 각을 라디안으로 바꿀 때 파이 라디안은 180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자, 다시 회전하고 있는 CD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의 CD는 강체이기 때문에 이 입자가 기준선으로부터 각 세타만큼 이동하면 강체에 속한 모든 다른 입자들도 같은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따라서 각 입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강체에 각 세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회전하는 강체의 각 위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O와 물체 위에 선택한 한 점을 이어 기준선을 정합니다. 강체의 각 위치는 이 물체 위의 기준선과 고정된 기준선이 이루는 각 세타로 정합니다. 이것은 1차원 병진 운동에서 원점 x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좌표 x로 물체의 위치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2파이 라디안은
각도로 얼마일까요? 정답은 4번 360도입니다. 그렇다면 각 변이란 무엇일까요? 강체의 각 변이란 세타의 변화량인데요. 즉, 다음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강체 위의 한 입자가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위치 A에서 B로 이동할 때 강체에 고정된 기준선은 각도 델타 세타만큼 돌아가는데요. 이 델타 세타를 강체의 각 변이라고 하며 델타 F 마이너스 델타 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각속도란 강체의 각 변이와 그 변이가 일어나는 시간 간격 델타 t의 비율로 평균 각속력 오메가 에버리지로 정의합니다. 선속력과 마찬가지로 순간 각속도는 델타 t가 0에 접근할 때 평균 각속도의 극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각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이지만 라디안은 차원이 없는 단위이므로 S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물체의 순간 각속도가 델타 t 시간 간격 동안 오메가 i에서 오메가 f로 변하였다면 그 물체는 각가속도를 가집니다. 회전하는 강체의 평균 각가속도 알파 에버리지는 강체의 각속도 변화와 그 변화가 일어나는 데 소요된 시간 간격 델타 t의 비율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선 운동량과 회전 운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